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박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70세 할머니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없어요. 며느리 최유진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분 좀 모셔다 드려요.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죠. 저는 조용히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신랑 쪽 친척인가? 옷차림 좀 봐. 완전 초라하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영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고문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 처리 좀 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저는 35살이었어요. 당시 저는 태평그룹 기획실 본부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였죠.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가 올라왔어요. 제 결제 하나에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알겠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여의도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죠. 저 건물들 중 절반이 우리 그룹 건물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시작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각 임원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마케팅 전략 승인합니다. 진행하세요. 신규 사업은 재검토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보완안 가져오세요. 인사 발령은 제가 직접 결제하겠습니다. 모두가 제 말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강했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회사만 생각해. 집은 안중에도 없잖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남편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이혼 서류를 남기고요.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일만 신경 썼다는 걸.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걸. 아들 성민이는 그때 5살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출장 가셨어.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키울 것인가. 결국 저는 아들을 택했습니다. 태평그룹 본부장 자리에서 사임했어요. 박 본부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어디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화려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태평그룹 지분 15%는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당시 투자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지분만으로도 제 재산은 수천억 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요. 그냥 조용히 아들만 키우며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 성민이는 38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최유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똑 부러지는 말투.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성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갔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깔끔한 옷이었어요. 하지만 식장에서 유진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유진이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 어머니 옷차림 좀 봐. 저게 뭐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니까 참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유진이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우와, 집 정말 좋다. 아들 부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아파트가 제 소유라는 걸. 35년 전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였거든요. 아들에게 싸게 전세를 준 거였죠.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아들이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잘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년 만에 깨졌어요. 유진이가 임신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아기 가졌어. 어머, 정말 축하해. 저는 기뻐서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유진아. 어머니. 아, 어머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유진아, 문 안 열어줘?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다음에 오세요. 쾅.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오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해요. 유진이가 깜짝 놀랐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집에 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참았어요. 임신 중이라 예민한 거겠지. 2달 후 유진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산 사실을 일주일 후에 알았어요. 아들이 문자로 알려준 겁니다. 엄마, 유진이가 애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일주일 후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보다 일주일 후에 알게 됐다는 서러움이 더 컸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엄마야. 지금 로비에 있는데 몇 호실이니? 엄마. 지금 오신 거예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응, 손주 얼굴 보러 왔지.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유진이가 면회를 못 받아요. 나는 면회객이 아니라 할머니잖아.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혹시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부 100일 잔치의 구료. 손주 이름은 박준서라고 했습니다. 준서가 100일이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준서 100일 잔치예요. 어디서 해? 강남 호텔 연회장이요.
알았어. 엄마가 일찍 가서 도와줄게. 아, 엄마는 그냥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토요일, 저는 새 옷을 입고 호텔에 갔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잔치는 12시부터라고 들었거든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민아, 12시부터라고 하지 않았니? 아, 그게. 친한 사람들은 11시부터 오라고 했거든요. 친한 사람들. 저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자리는 어디니? 엄마, 저쪽 구석 자리에 앉으세요. 아들이 가리킨 곳은 연회장 제일 구석이었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무대도 잘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유진이 친척들이 주요 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부모님은 신랑 신부석 바로 옆에 계셨고요.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박준서 아기의 100일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할머니께서 준서에게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준서에게 금반지를 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친할머니인 제 순서는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제 존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하객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유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유진아, 준서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아, 어머니. 나중에 주세요. 지금 바빠서요. 유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손에 든 금반지를 내려다봤어요. 외로운 할머니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주 100일 잔치에서 나는 왜 유령 같았을까? 준서가 돌이 되던 날, 이번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유진이 SNS를 봤어요. 화려한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서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가족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런데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서 너무 예쁘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하지만 친할머니인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준서 돌잔치 했다며?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SNS에서 봤어. 왜 엄마한테는 연락 안 한 거니? 엄마. 유진이가 조촐하게 하고 싶대요. 조촐하게? 그 많은 사람들은 뭐야? 양가 부모님만 모셨어요. 그럼 나는 뭔데? 엄마. 유진이 부모님이 불편해하실까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이 왜 불편해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옷차림이나 그런 게. 좀. 옷차림이 뭐가 어때서? 엄마 좀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옷 입으시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너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너 키우느라 내가 뭘 포기했는지 알기는 해. 엄마, 그건 넌 모를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평그룹 기획실 본부장 박영숙.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걸까? 한 달 후 유진이가 승진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요. 승진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아들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된 겁니다. 응, 이번 금요일에 유진이 승진 파티야. 저는 가고 싶었어요. 며느리 승진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했죠. 금요일 저녁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가볼까? 아니면 참을까? 결국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한테 축하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파티가 열리는 강남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예약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유진 차장 파티에 왔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파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축하하러 왔어. 승진 축하해. 초대 안 했는데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경비원. 유진이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상한 분 좀 모셔다 드려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조용히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5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죠. 강 회장님, 박영숙입니다. 박 고문님, 세상에. 사람 하나 처리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태평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실이었죠. 고문님, 오랜만입니다. 강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문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두 조사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최유진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실적이 평균 이하네요. 네, 최근 3년간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진했다고? 네, 다음 주 발령 예정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강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뇌물? 네, 고급 선물과 금품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진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해고 처리하세요.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리고요. 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문님, 그 정도까지. 제 며느리입니다. 네. 5년 동안 저를 학대한 며느리예요.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같은 부서 대리로 있을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같이 해고하세요. 강 회장이 숨을 삼켰어요. 고문님, 제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말인데요. 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아파트 1205호. 확인했습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죠? 박성민, 최유진 부부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 해지하세요. 즉시 퇴거 명령 내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문님. 마지막으로 저는 양육권 소송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뭡니까? 손주 준서의 양육권을 제게 넘기는 소송입니다. 고문님, 며느리는 준서를 방치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저는 유진이가 준서를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방치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준서를 키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에 지시하겠습니다. 구부 무너지는 며느리. 그날 오후 유진이한테 회사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최유진 차장님,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갔겠죠. 무슨 일이죠? 승진이 취소되었습니다. 네. 왜요? 부정 승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인사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해고요? 이게 무슨...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등록됩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겠죠. 아들 성민이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대리님도 해고 처분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같은 사유입니다.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저녁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해고당했어요. 그래? 엄마가 한 거죠? 그래, 내가 했어.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너희가 사는 집 내 거야. 네. 3개월 안에 나가. 엄마, 그럼 저희는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법원에서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준서를 방치한 기록, 어린이집 선생님의 진술서, 유진이가 저를 학대한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판사는 2번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친할머니인 박영숙 씨에게 넘깁니다. 유진이가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준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요. 준서는 매일 행복하게 웃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우리 준서 그림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저는 준서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유진이는 한 달에 1번 면접을 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왔지만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어머니, 준서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아들 성민이는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부했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아요. 어느 날 강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님, 이사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이사회요? 네,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태평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고모님, 오랜만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룹의 미래 전략, 신사업 진출 등이 논의되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35년 전 우리가 이 그룹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인 학대방지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고모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학대했죠.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손주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유진이와 성민이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게 살고 있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5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주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신가요? 가족에게 학대받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요. 오늘도 준서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준서. 이제 저는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과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